오늘은 명절이 가까우니까 명절 그 갈등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뭐 2주나 한 달 전부터 명절을 준비하는 그 마음이 부산스럽고 사람들의 마음이 좀 불안해지고 조급해지죠. 그래서 자세히 민감하게 이렇게 관찰해 보면 자동차들도 좀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것 같고, 또 사람들도 뭐 은행에 다니고 또 준비해야 할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조급한 사람들의 그 행동이 눈에 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명절 갈등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절이 가까울수록 부부들의 싸움이나 가족의 그 갈등 그리고 다툼이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명절 이제 바로 전이나 당일에 커다란 그런 갈등의 사건들이 뉴스에 종종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명절이 어떤 의미이길래 그렇게 부부를 싸우게 하고 갈등하게 하는가? 행복하게 살고 다정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는 부부가 명절만 되면 평소에 잘 살다가도 갈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명절을 더 행복하고 그리고 더 즐겁게 가족들이 모여서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절이 되면 서로 간에 커다란 그런 갈등이 다시 표출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명절 갈등에 대한 것 그리고 부부 싸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명절에는 원가족 문제가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나의 아내, 남편, 내 자녀가 아니라 내가 전에 살았던 원가족, 그러니까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나의 그 원래 원가족의 형제들, 그래서 원가족과 굉장히 친밀하게 지내거나 굉장하게 밀착하게 지냈던 그 남편이나 아내는 자신의 원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정감을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명절이 다가올 때일수록 또 그 정감을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원가족과 더 가까운 그런 친밀감을 갖고 싶은 마음이겠죠. 그러나 또 나와 살고 있는 상대 배우자는 나와 다른 경험의 그 원가족 경험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나와 다르다는 것은 나처럼 그렇게 원가족이 그렇게 친밀하거나 또 정스럽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모래알처럼 각자 정감이 별로 없이 각자 한 집에서 생활하거나,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도 굉장히 냉담한 성격을 소유한 그런 가정에서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성장 배경이 다르고 또 다른 환경의 가정에서 자라서 부부가 되었고 그 부부가 가정을 이룬 것이죠. 우리가 가족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의 침대에 2명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6명의 사람이 들어가서 눕는다. 각각 자신의 부모님을 데리고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 부모님과 같이 살았던 부모님의 문화와 또 부모님들의 성격을 내면화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결혼 생활에 포함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에 두 사람만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부모님과 함께하는 6명의 결혼 신혼생활이 시작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마찬가지로 명절에도 이런 이제 각각 자기가 자란 원가족의 그런 문화가 이제 올라오게 되지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명절에 왜 집에 안 오냐 독촉하는 그런 부모님, 또 명절에 그 여러 가지 예절을 갖추기를 바라는 부모님, 그리고 또 명절에 있어야 될 여러 가지 행사, 뭐 제사라든가 또 추도 예배라든가 이런 집안 행사에 걸맞춰서 행동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제 질책을 받거나 그리고 독촉을 받거나 이런 일들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에 현재의 부부는 긴장하게 되고 불안해지고, 그리고 두 사람이 갈등할 수 있고 다툴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요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명절 기간에 부부가 해야 될 것은 원가족과 또 우리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가족의 분리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내 가족 관계와 원가족 관계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내 관계와 내 자녀 관계가 내 원가족인 내 어머니와 형제 관계와 그 정스러움이 똑같다 그러면은 그것은 굉장히 이 문제를 풀기가 어렵게 됩니다. 내 아내와의 관계, 이것은 나의 현실이고 또 나의 생활이고, 내 남편과의 관계는 어떤 원가족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관계죠. 이것은 나의 지금 살아가는 나의 심리적 환경이며 물리적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가족의 예의를 지키고 또 원가족의 요구사항을 또 이렇게 맞춰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나쁘지 않은 것이지만,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지금 가정을 훼손시키면서, 그리고 아내와 남편 관계를 훼손시키면서 그 원가족 관계를 수호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한 무리가 있고, 그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후회가 되는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명절 전에 여러 가지 어떤 주제로 부부가 갈등을 한다면 저는 그 갈등을 멈추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 문제가 두 사람의 관계냐 아니면 원가족이 포함된 관계냐 물어보라고 질문하고 싶어요. 만약에 원가족이 포함된 관계라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두 사람의 문제 가지고 갈등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원가족의 문제 때문에 갈등하는 것은 굉장히 시간이 지날수록 후회되는 그런 허비되는 그런 일이고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남편 입장에선 친가죠. 시댁에 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부인분들도 많고, 또 반대로 처가에는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남편분들도 많은데, 가고 오는 것 때문에 그렇게 갈등하지 마십시오. 배우자가 가지 않겠다 그러면 그냥 혼자 가셔도 됩니다. 명절에 혼자 가는 게 뭐가 큰 문제겠습니까? 안 간다고 하는 배우자를 굳이 데려가려고 갈등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혼자 가서 또 명절을 지키고 오고, 또 집에 있는 배우자에게 그렇게 불편스럽거나 불안한 그런 시댁 환경을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이고요. 남편 입장이나 또 아내 입장에서는 우리 시댁이 뭘 그렇게 잘못했냐,
우리 친정이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배우자 자신이 불편하다라고 말하면 불편한 겁니다. 더 협조해서 내 맘처럼 나의 친가를 좋아해주고 그리고 함께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때는 그게 시댁이든 친정이든 또 처갓집이든 불편한 겁니다. 그걸 인정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가지 않겠다 그러면 그것을 수용해줘야 합니다. 존중해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 명절에 가도 괜찮은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왜 혼자 왔나 그러면 그냥 솔직하게 좀 아내가 남편이 좀 지쳐서 휴식을 취하라고 그렇게 두고 왔다고 얘기해도 되는 것이죠. 그걸 원가족 마음을 맞춰주기 위해서 자기 배우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그리고 또 갈등을 유발하고 언짢은 말을 하는 것은 자기들 손해입니다. 철저히 자기들 손해죠. 그거는 정말 칼로 몰배기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쓸모없는 고민입니다. 두 사람 위주로 살으세요. 그리고 부모님들께는 예의를 갖추되 자기들의 가정이 훼손되지 않는 최소한의 그런 예의를 갖추면 되는 것이죠. 어차피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이지. 만약에 자녀의 가정이 깨어지고 부부관계가 끝장이 날 정도로의 갈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가족의 일에 협조해라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학에서 역기능 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가족이 기능적인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 것이지 역기능 관계가 되면 도리어 그 가정이 기능적이지 못하고 그리고 파괴되는 그리고 기능을 잘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들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순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연의 순리도 있고 또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순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제안하고 싶은 것은 명절에 갈등이 일어난다면 혼자 가라, 명절 쉬러, 이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